햇빛 노출이 치매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낸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뇌 노화와 기억력 손실을 가속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자신의 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7, 8세 여성의 기억력 감퇴를 되돌린 한 가지 발견을 공유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 박사이며 저는 30년 이상 기억력 문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제가 햇빛과 뇌 건강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치매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단순한 사고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에 직접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매일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뇌세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련의 생물학적 사건들을 촉발합니다. 충분한 빛 노출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며 그 손상은 어떤 증상을 알아차리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며 저는 이것을 가능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식교차 상헬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뇌의 마스터 시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시계는 당신이 졸음을 느끼는 시간부터 신체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시계는 눈을 통해 직접적인 햇빛을 받을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하거나 실내 조명에서가 아니라 실제 바깥 햇빛으로부터 말입니다. 햇빛이 눈의 광수용체에 닿으면 이 마스터 시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계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호르몬과 화학물질의 방출을 조율합니다. 이 화학물질 중 하나는 뇌 유래신경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고 기존 세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뇌를 위한 미라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규칙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노인의 경우 BDNF 수치는 실내에 머무는 사람보다 최대 50%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햇빛은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합니다. 숙면은 당신의 뇌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햇빛 부족으로 멜라토닌 리듬이 깨지면 이 독성 단백질들은 절대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처럼 당신의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 축적물은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파괴하는 치매의 특징인 플라크와 엉킴이 됩니다. 이제 실내 조명과 비교하여 햇빛이 내 건강에 왜 그렇게 독특하게 강력한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천장 전구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일반적으로 약 200에서 500 룩스 밝기입니다. 그것은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과학적 단위입니다. 심지어 흐린 날에도 야외 빛은 약 7000 룩스입니다. 맑은 날에는 100,000 룩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러한 높은 강도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의 수정체는 자연적으로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 노란색 색조는 청색광을 걸러내어 뇌가 필요한 빛 신호를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동일한 생물학적 이점을 얻기 위해 실제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야외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다면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30대 사람과 비교하여 최소 2배 많은 밝은 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중요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햇빛만으로 치매나 파킨슨병이 완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 기여 요인이 있는 복잡한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빛 노출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주요 교정 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를 통제할 수 없지만 매일 당신의 뇌에 얼마나 많은 햇빛이 도달하는지는 분명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예보호광선요법이라고 부르는 루틴이며 당신은 오늘 돈을 쓰거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당신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직접적인 햇빛이 닿을 수 있는 열린 창가에 앉아야 합니다. 핵심 단어는 직접적인입니다. 닫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유리가 그것을 걸러내기 때문에 유익한 청색 파장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맑은 날에는 최소 20분 동안 이 노출이 필요합니다. 흐린 날이라면 빛의 강도가 더 낮기 때문에 30분 또는 40분으로 연장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과 팔을 편안한 만큼 노출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단지 햇빛의 일반적인 방향을 향하고 주변을 평소처럼 둘러볼 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이 특정한 아침 광선요법 시간에는 선글라스를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청색광이 망막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빛은 오후나 저녁 빛보다 당신의 일주기 리듬을 설정하는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식욕차 상액은 잠에서 깬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빛 신호에 가장 민감합니다. 이 아침 빛 노출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낮 동안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활기차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14시간에서 16시간 후 당신의 멜라토닌은 다시 자연적으로 상승하여 밤에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완벽한 리듬이 당신의 뇌를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 바깥으로 나가기가 이제 어려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위해 대안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광선요법 상자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밝기는 최소 100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한국에서 약 5,000원에서 1,500,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거나 신문을 읽는 동안 광선 상자를 얼굴에서 약 40에서 60cm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 동안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자연 햇빛이 항상 더 선호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타민 D 생성과 같이 인공적인 빛이 따라올 수 없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D에 대해 말하자면 이 중요한 연관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그것은 실제로 비타민이 아닌 호르몬인 비타민 D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이 호르몬은 과학자들이 이제 막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뇌 전체, 특히 기억과 인지 기능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노인들, 특히 여성들에게서 매우 흔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한국 성인 중 75% 이상이 불충분한 비타민 D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실내에 머무는 문화적 관행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피부 미백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 건강에 대한 결과는 심각합니다. 충분한 햇빛 노출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의사에게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범위는 밀리리터당 40에서 60나노그램 사이입니다. 만약 당신의 수치가 낮다면 비타민 D3 보충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일반적인 복용량은 매일 2,000에서 4,000 국제 단위이지만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것은 항상 의료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광선요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공유하겠습니다. 햇빛 노출이 기본이지만 이것을
다른 근거 기반 전략들과 결합하는 것은 최대의 뇌 보호를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 가급적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늦은 밤에 식사하는 것은 당신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수면 중에 발생하는 뇌 청소 과정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아침 햇빛 노출 시간에 약간의 가벼운 움직임을 추가하십시오. 강렬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빛 노출을 받는 동안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빛 움직임, 그리고 신선한 공기의 조합은 여러 뇌 보호 화학 물질의 동시 방출을 촉발합니다. 셋째, 저녁 시간 동안 밝은 빛,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으로부터 당신의 저녁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해가 진 후에는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피하십시오. 저녁에 꼭 화면을 사용해야 한다면 청색광 차단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멜라토닌 생성을 보호하고 뇌가 중요한 청소 기능을 수행할 때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보장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보통 몇 시에 잠에서 깨는지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청중을 더 잘 이해하고 당신을 위한 더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억력 문제로 고통받거나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즉시 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맑은 사고와 독립성을 지닌 몇 년의 추가적인 시간을 선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야외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러 환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집에서 가장 큰 창문 근처, 가급적이면 아침 햇살을 받는 창문 근처에 편안한 의자를 마련하도록 권장합니다. 날씨가 허락할 때 창문을 열어두고 음악 듣기, 가족과 이야기 나누기 또는 간단한 손 운동과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매일의 광선 요법을 위해 그곳에 앉아 있으십시오. 또 다른 일반적인 우려는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암 위험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우려이지만 해결책은 햇빛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분에서 30분의 아침 광선 요법 동안 태양의 자외선은 한낮의 태양보다 훨씬 약하며 특히 오전 10시 이전에 노출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른 시간 동안의 뇌 이점은 최소한의 피부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매우 염려된다면 첫 15분의 노출 후에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피부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도록 그 초기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한국에서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계절성 정서 장애와 인지 감퇴는 모두 겨울에 악화되며 근본 원인은 동일합니다. 불충분한 빛 노출. 겨울철에는 야외 시간을 45분 또는 심지어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껴입고 이것을 자신과의 매일에 타협할 수 없는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저를 찾아왔던 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8세였고 몇 달 동안 자신이 뇌 안개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장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대화 중에 사고의 흐름을 놓치곤 했으며 오후 중반이 되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에게 기억력 보조제를 처방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병력을 들었을 때
최 선생님은 항상 아침 산책을 즐기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은퇴한 후 그녀는 늦게까지 잠자리에 머물다가 아침 시간을 집안일을 하며 실내에서 보내는 패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심부름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바깥에 나갈 때쯤이면 보통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아침 빛 노출을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에게 같은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날씨에 관계없이 그녀는 오전 7시 30분까지 자연광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30분 동안 걷기 시작했고 비 오는 날에는 반사된 하늘빛이 여전히 눈에 닿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베란다에 서 있곤 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녀가 매일 인지적 명료도를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기록하는 간단한 일지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고 빨랐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녀의 뇌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그녀는 마치 마음에서 구름이 제거된 것처럼 다시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보고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단어 찾기 어려움은 거의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뇌의 불을 다시 켜준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의 자연적인 빛 노출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는 말 그대로 그녀의 일주기 시스템에 불을 다시 켠 것입니다. 최 선생님의 급속한 개선 뒤에 있는 과학은 당신의 뇌가 재조직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들에게서도, 심지어 초기 인지 감퇴를 겪는 사람들에게서도 뇌는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유합니다. 햇빛은 염증을 조절하고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지원하며 호르몬 생성을 최적화함으로써 이러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빛 노출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해마 모양의 구조물인 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아침 햇빛을 받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빛 노출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증가된 해마 용적과 더 나은 기억 형성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해마가 알츠하이머병에서 악화되는 첫 번째 뇌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빛 노출의 이점은 단지 치매 예방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이 프로토콜을 꾸준히 따르는 저의 환자들은 기분, 에너지 수준,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심지어 만성 통증에서도 개선을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 노출에 의해 통제되는 당신의 일주기, 리듬이 당신의 신체에 있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 노출을 고치면 마스터 컨트롤러를 고치는 것이고 그 여파로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76세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초기 기억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7가지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슐린 주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당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단 3시간이나 4시간만 잤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짜증을 잘 내고 우울해졌으며 50년 전에 결혼했던 쾌활한 남자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즉시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피부는 창백했고 거의 회색빛이었습니다. 그의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너무 피곤해서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악순환이었습니다. 깨진 일주기 리듬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실내에 머물렀으며 이것이 그의 일주기 리듬을 더욱 방해하여 그의 수면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에게 3개월 동안
광선요법 프로토콜을 시도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책임감을 위해 매일 아침 그와 함께 걷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너무 허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1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또한 그의 당뇨병 약물 투여 시간을 그의 일주기 리듬에 맞추어 저녁 대신 아침에 장기작용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김 선생님의 혈당 조절이 너무 많이 개선되어 우리는 그의 인슐린 투여량을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혈압이 정상화되어 그의 혈압약 중 하나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깨지 않고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후속 방문 시 아내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사님, 저는 제 남편을 되찾았어요. 그는 다시 웃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마치 그가 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적의 뇌 건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력 점수나 뇌 스캔 결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기쁨과 연결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뇌 건강의 기초, 절대적인 기초는 당신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적절한 빛 노출입니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뇌 건강, 장수, 그리고 자연 예방 전략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게시할 때 알림을 받도록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배운 것 중 즉시 실행할 한 가지를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참여는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제가 논의한 모든 것을 결합한 완전한 일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포함하여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십시오. 일관성은 당신의 일주기 리듬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20분에서 30분 동안 바깥으로 나가거나 직접적인 햇빛이 있는 열린 창가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빛 노출을 받는 동안 또는 직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정신을 차리고 활동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 종일 인공 조명으로 밝혀진 방보다는 자연광이 비추는 공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실내에서 일하거나 시간을 보낸다면 가능할 때 창문 가까이에 앉으십시오. 단 2분이라도 짧은 휴식을 취하여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하루 종일의 이러한 짧은 빛 노출은 추가적인 일주기 리듬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후에 10분에서 15분의 야외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침 노출이 가장 중요하므로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아침에 하십시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는 밝은 흰색 또는 푸른색을 띠는 조명이 아닌 따뜻한 색의 전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목표하는 취침 시간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십시오. 장치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청색광 차단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늦어도 오후 10시 또는 오후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도록 목표하십시오. 당신의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시원하며 조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침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즉각적인 빛 노출과 함께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프로토콜을 3주 동안 꾸준히 따르십시오. 그것은 21일입니다. 당신의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것을 당신 자신과 당신의 뇌 건강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이 3주 이내에 저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면의 질, 정신적 명료도,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고합니다. 6주 이내에 가족들은 당신이 더 명민하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예전의 당신과 더 비슷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인지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몇 주 동안 하다가 멈추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치질처럼 자동화되어야 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평생 동안 매일 이 빛 노출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아지는지 일단 경험하면 멈추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대하는 것, 당신의 일상에서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송 선생님은 2년 전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82세였습니다. 그녀는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돌보는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에 배회하고 저녁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초조해지는 일몰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보였으며 일부 가족 구성원을 알아보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제가 광선요법 프로토콜을 제안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햇빛처럼 단순한 것이 이 단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절박했고 무엇이든 시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어머니를 바깥에 있는 그들의 작은 정원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햇볕 아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송 선생님이 저항했지만 점차적으로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야간 배회가 감소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저녁 초조함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기 시작했고 이는 아들에게 그가 절실히 필요했던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차분해졌고 더 만족했으며 가족 구성원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에 참여하는 맑은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저에게 그 순간들이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선생님의 사례는 저에게 심오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행된 치매에서도 빛 노출을 통해 일주기 리듬을 최적화하는 것은 환자와 간병인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뇌는 심각한 질병에서도 치유 및 적응을 위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단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저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잠에서 깨면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의 베란다에 앉거나 이웃 주변을 걷거나 단순히 당신의 마당에 서 있으십시오. 아침 해가 당신의 얼굴에 닿게 하십시오. 당신의 폐에 신선한 공기를 느끼십시오. 이것을 20분 동안 하십시오. 단 20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댓글로 그 후에 어떻게 느꼈는지 저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 기분, 정신적 명료도에 대해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는지 저에게 말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억력 감퇴의 징후를 보이는 노부모나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 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함께 앉아서 시청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침빛 루틴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이것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 당신의 뇌를 보호하면서 연결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연구는 명확합니다. 저의 30년 진료 경험의 임상적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적절한 빛 노출은 어떤 연령에서든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우며 가장 간과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 마지막 행동들을 취해 주십시오. 첫째,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알고리즘이 이 정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제가 곧 게시할 뇌 건강과 장수에 대한 영상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셋째, 오늘 얻은 한 가지 통찰을 공유하거나 궁금한 점을 묻는 댓글을 남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장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 정보가 필요한 최소 3명의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노부모, 당신의 이웃, 당신의 기억력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 말입니다. 이 간단한 공유 행위가 누군가의 삶에 수년의 인지 건강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이 정보를 당신의 가족과 공유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중한 기억들이 구원받았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엄청나게 회복력이 있습니다. 적절한 빈 노출로 시작하는 올바른 일일 습관을 통해 당신은 80대, 90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당신의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기쁨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손에 있으며 해가 뜨는 내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를 돌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뇌를 보호하거나 해치는 특정한 음식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고 당신의 뇌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빛을 주십시오.